자, 결론을 조금 한번 가볼게요. 시간은 조금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들어간 시간이 문제당 2분씩 해서 16분 들어갔고요. 거기에 초과 시간 4분이라고는 했는데 사실상 뭐 조금 미적거리다가 조금 늦어졌어요. 더. 자, 채점은 현재 4명까지 됐고요. 일단 시간 안에 다 풀어서 맞은 사람이 1명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 실수했다가 고쳐서 맞은 사람이 또 1명, 그 다음에 7개 맞은 사람이 1명.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푼 거는 다 맞았지만 시간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틀린 사람이 또 있기는 합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진짜 좀 기억이 굉장히 좀 가물가물할 거야. 2주 만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2주 만에.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리 좀 해볼게요. 약간 좀 전체적으로 정리 후딱 한 번만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 그 이산확률 분포라고 한다면, 그죠? 이게 통계는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이산확률 분포랑 두 번째 연속확률 분포. 어차피 오늘 연속확률 분포 다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통계는 사실 집단의 정보니까 뭐랑 뭐만 있으면 된다. 대표값인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정도. 그래서 분산. 다만 분산은 계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너무 숫자가 커지는 경우 때문에 제곱근을 씌워놓은 표준 편차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가지고 통계 해석을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아쉽게도 아직 제대로 된 통계 해석을 안 한 상태입니다. 왜? 그게 오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는 이제 표준 편차 구하기는 했는데 그래 뭐 수치가 그렇기는 해. 뭐 표준 편차가 크면은 좀 약간 점수가 산발돼 있겠구나, 퍼져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정도지 사실 그 외에 써먹을 만한 게 직접적인 건 없어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산적인 것과 연속적인 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죠? 이산적이라는 거는 가능할 이자의 세일산자. 그래서 확률 변수 값으로 가능한 것들이 몇 개라고 셀 수가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몇 개라고 셀 수 없어요. 왜? 연속적이라서 실수 범위로 가다 보니까 못 세죠. 그래서 얘는 이건 연속 확률 분포로 따로 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는 기준이 뭐예요? 표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썼었죠. 뭐 변수 넣고 그 별량값을 차곡차곡 좀 써놓잖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도수분포표를 썼지만 그 도수를 상대 도수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 쉬워서 우리 여기다가 확률을 갖다가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이 확률을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각각 별량값에 변수에 대응되는 값들이 함수처럼 나오기 때문에 확률 함수라고 부르는데 다만 여기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함수값 자체가 그대로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좀 이따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뭐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뭘 뽑아낸다? 첫 번째, 확률은 다 더하면 1 나온다. 그 다음에 평균은 별량의 확률 곱해서 더한다. 그쵸? 얘가 무슨 뭐 별량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뭐 편의상 이렇게 잡았을 때 1번 전체적인 확률 총합 뭐 1부터 n까지 pi 그쵸? 확률 다 더하면은 무조건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량의 확률 곱한 거 있잖아요. 그 별량의 확률 곱한 거를 싹 다 더해주면 i는 1부터 n까지 싹 다 더해주면 그걸 우리는 평균
M이라고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민이라는 단어는 평균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약자 M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뭘로 뒀어요? 변수 이용해서 E라고도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X라는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expectation. 그죠? 기대값의 약자 평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법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분산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평균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각각의 변량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변량에서 평균을 뺍니다. 자, 그래서 얘는 x1 빼기 m, x2 빼기 m, 그렇죠? 다 쓰는데 걔네 제곱한 것들을 개수만큼 다 더해서 평균 때려버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변량에서 평균 뺀 거, 요거를 편차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우리는 그거를 분산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분산. 자, 얘는 베리언스 약자. 자, 그래서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죠. 그냥 써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분산. 다만 얘는 기호로 시그마 제곱으로도 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건 소문자 시그마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원래 정의가 다시 한번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된다? x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걸로 계산해도 된다. 얘보다 얘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쵸? 그래서 뭘로 계산해도 되는데 둘 중에 정의는 얘지만 얘만 알아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물론 웬만하면 정의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표준 편차가 되겠죠. 분산값은 제곱을 하다 보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타낸다. 얘를 그냥 작게 소문자 시그마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중요한 확률 분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항 분포예요. 이항 분포. 자,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다 보니까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 1회 성공 확률과 시행의 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매번 성공할 확률이 얼마면 되는구나. 그래서 시행의 수도 몇 번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시행의 수와 p라는 1회의 성공 확률, 요걸 기준으로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 굴릴 때 주사위 20번, 120번 굴릴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얘는 120번 시행했고 1회 성공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20번 시행 횟수에다가 1회 성공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순서상만 써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써주면 그대로 끝나는데 얘는 앞에다가 굳이 B라고 씁니다. 왜? 무슨 순서상인지 모르니까 이게 좌표인지 벡터인지 뭘 나타내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앞에 이항 분포의 약자 그죠? 바이너리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약자 B를 갖다 그냥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를 편의상 앞에다가 X라고 그냥 붙여볼게요. 왜냐면은 얘가 무슨 변수를 쓰고 있는지 좀 지정하고 싶어서. 그때 X가 나타내는 의미 뭐라 그랬어요? 매번 정해져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공횟수 얘기합니다. 성공횟수.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이항분포라고 볼 수 있겠고, X라는 확률이, 변수가 이렇게 될 거야. 결국 얘는 성공횟수. 1눈 나오는 횟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1의 눈이 뭐 2번 나올 확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 1이 2번 나오고 나머지가 128번, 118번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120번 시행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지, 첫 번째 120번째 나오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케이스 전부마다 다 확률이 다 이러니까 경우의 수만큼 곱해줘서 확률을 뽑아낸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아예 그냥 X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지수 번째 확률을 뽑는다 그러면은 120번 중에 K번, 그래서 성공이 K번, 실패가 120-K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이 확률 함수, 그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X가 K번 성공할 확률은 N번 중에 K번, 그래서 P가 K제곱, Q가 N-K제곱. 이때 Q는 1-P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실패 확률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확률을 다 뽑아낼 수 있지만 이 확률은 사실 어디서 얻은 거예요? 저기 앞 단원에서 얻은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나갔던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 단원에서는 독립시행 확률을 계산을 직접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많이 나와요? 당연히 평균 분산 표준 변자겠죠. 그래서 얘도 X 평균을 구해본다. 근데 얘는 그냥 미안해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NP 곱하면 된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평균 구한다. 그렇죠? 아니 120번 주사위 굴렸는데 1의 눈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냐? 6번 중에 한 번 꼴이니까 NP 하면은 20번. 그럼 당연히 평균적으로 20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NPQ로 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산을 구해보면 이 숫자가 좀 이상하다. 20 곱하기 6분의 5죠. 이게 NP였으니까. 그래서 요게 분산. 그러면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루트 NPQ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시그마 X는 루트 6분의 100. 그쵸? 이렇게 그냥 나오고 말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전부 다였어요. 이게 다. 그렇죠? 자, 물론 개념만 써놓은 거라서 얘는 좀 부족할 수 있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이산확률 분포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표를 만들어냅니다. X, P 쭉 가서 X1부터 XK 마지막 XN까지 들어갑니다. P1, PK, PN 이렇게 들어간다고 쳤을 때 자, 일단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시그마 P, 그죠? 확률 총합이 두 번째 XP, 그쵸? XP 얘는 지금 평균 M이라고 쓴다라고도 했어요. 세 번째 편차 제곱의 평균, 그쵸? 요거 싹 다 더하던 거. 자, 요거를 VX라고 한다 그랬죠? 자, 얘는 시그마 제곱으로 씁니다. 자, 원칙상 정의는 X 빼기 M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만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걸로 들어가겠네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루트 VX를 우리는 뭐죠? 시그마 X로 쓴다. 자, 요걸 편의상 소문자 시그마라고 본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안 썼네.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거는 AX 플러스 B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AEX 플러스 B.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AX 플러스 B의 분산. 그죠? 뭐 점수가 2배가 되고 5점 올랐다. 그죠? 그랬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어떻게 바뀌냐? 이거 있잖아요. A제곱 VX. 세 번째 시그마 AX 플러스 B. 자, 얘는 절대값 A 시그마 X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이항분포. 자, 얘는 어떻게 쓴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률 분포였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x라는 확률 전소로 BMP로 쓴다면 요게 지금 확률 질량 함수랑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n번 시행 중에서 k번 성공, 실패가 n-k제곱. 그죠?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은 np, 그 다음에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그냥 나오고 말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전부 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좀 볼게요. 기억이 좀 안 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왔죠. B 라지 x가 스몰 x인 경우에는 x에 x 플러스 1분의 지금 a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1부터 19까지 나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뭐 표를 만들어 봅시다. 스몰 x가 지금 1부터 19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1, 2, 3, 4, 19. 그쵸? 물론 이걸 이렇게 무식하게 다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그때 확률 질량 함수에 관련된 숫자를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 자, 1 곱하기 2분의 1. 자, 얘는 2 곱하기 3분의 1. 얘는 3 곱하기 4분의 1. 얘는 4 곱하기 5분의 1. 그죠? 마지막 19 곱하기 20분의 1.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확률 초합이 1이다. 그죠? 확률 초합이 1이다. 근데, 와, 그럼 뭐야?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A. 요게 그냥 1인 걸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냥 수열합에서 쓰던 거니까 그대로 부분 분수로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앞뒤로 빼주면 A로 묶었을 때 20분의 1 빼기 1분의 1 빼기 20분의 1. 그래서 20분의 19니까 A 값이 그냥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2번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지만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얘는 지금 x가 2, 4, 6으로 돼 있어요. 확률 분포가 a, 2분의 b.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모든 확률 총합은 1. 예, a 플러스 b가 나왔고, 두 번째 평균. 그래서 평균 지금 뭐 2분의 9라고 나왔으니까 곱하고 더해주면 되겠죠. 2a, 2, 6b. 그쵸? 요게 지금 2분의 9로 나온다. 그래서 그냥 열림만 하면 되니까. 그죠? 요거 계산은 일단 좀 생략할게요. 열림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면, 요게 아무래도 실전형 문제잖아요. 뭐 실전 문제 중에서는 좀 많이 쉬운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3번을 표 만들고, 그 다음에 계산까지 실수가 안 나와야 되니까, 이게 조금 힘들어요. 얘야 뭐 솔직히 레벨 2급이니까 뭐 그렇게 계산도 뭐 뽑는 것도 어렵진 않겠지만, 레벨 4 정도까지 가면은 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2개. 여기서 2개를 뽑아줍니다. 2개를 뽑았을 때 검은 공 개수. 자, 얘를 그냥 x로 잡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검은 공이 나올 수 있는 x의 개수가 0개, 1개, 2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때 확률 분포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쵸? 얘는 6개 중에 2개 뽑는데 검은 공이 0개인 거. 그럼 뭐 흰 공만 2개 뽑아주면 되겠고, 얘도 2개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네요. 얘는 그냥 검은 공만 2개 다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계산하면 15분의 6, 15분의 8, 15분의 1. 그래서 일단 다 더했을 때 이게 지금 맞구나. 그렇죠? 이거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해준다면, 그렇죠? 다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럼 뭐 얘 곱하면 빵, 얘 곱하면 15분의 8, 얘 곱하면 15분의 1. 그래서 15분의 10. 그래서 얘는 5로 약분하면 3분의 2로 평균이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뭐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편차 제곱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도 돼요. 그럼 만약에 편차 제곱으로 평균으로 구한다 그러면은 x 빼기 3분의 2에서 제곱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아, 얘는 지금 3분의 1의 제곱? 얘는 2에서 3분의 2 뺐으니까 3분의 4의 제곱.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다 곱해서 더하면 분산 나온다고요. 그렇죠? 자, 근데 요거보다 이 숫자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결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거. 그래서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다. 그래서 뭐 제평평제 이렇게 외우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평평제.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x제곱을 구해서 다 곱해 더해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뭐 얘 어차피 제곱해서 더해도 빵 나오니까 15분의 8, 15분의 4, 15분의 12. 거기에서 지금 평균 제곱을 빼주면 이게 그냥 분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100원짜리 동전 2개, 5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그 동전을 받는 게임이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쓰더라? 자, 기대값 x 자체가 일단 뭐 빵원, 100원, 200원, 500원, 600원, 700원까지 있겠죠? 원래 교육과정은 이렇게 전부 다 써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서술형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되냐? 8분의 1, 8분의 2. 그죠? 왜냐면 100원이 2개여가지고 어느 100원짜리인지 알 수 없으니까. 자, 얘는 8분의 1. 자, 얘는 8분의 1. 얘도 지금 8분의 2, 8분의 1. 그래서 이거 그냥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될 거야. 곱하고 더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독립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볼 필요 없이 아예 그냥 뭐 100원짜리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거 하나 동전 던져서 뒷면 받을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얘 동전 하나만 해도 기대값이 지금 50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100원짜리 하나마다 50원. 그럼 500원 던지면 250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랑 y 합의 기대값을 구한다. 만약에 x랑 y가 서로 독립이라면 얘는 x 기대값에다가 y 기대값을 더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괜찮죠? 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객관식 단답형은 그냥 빨리 풀고 넘어가 주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원래는. 자, 그러면은 5번은 좀 넘어가 볼게요. 5번은 6번으로 그냥 퉁칠게요. 왜냐면은 앞에 거 다 쓴 거에다가 ax 플러스 b만 쓴 거잖아요. 그래서 ax 플러스 b를 6번에서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이변을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홀수가 적힌 카드의 장수. 그쵸? 13579랑 2468이요. 자, 여기서 3장을 조합하는데 홀수 개수를 x로 잡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홀수 개수는 빵장 1장, 2장, 3장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합으로 확률을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빵장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9시3분의 짝수만 3개 나와야 되겠고, 여기는 홀수 하나에 짝수 2개, 얘는 홀수 2개에 짝수 하나, 그 다음에 홀수만 3개 다 튀어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987, 31, 12, 84분의 4, 84분의 30, 84분의 40, 84분의 10. 그죠? 그냥 이렇게 나오고 말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 숫자 굉장히 좀 지저분하네. 이 4로 약분도 안 되네. 얘는 42분의 2. 자, 얘는 42분의 15. 얘는 42분의 20. 얘는 42분의 5. 약분을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어차피 통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통분모가 나오게 42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42분의 15,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15 이렇게 나오니까 42분의 얼마지? 70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7로 약분하면 7이 아니지 14로 약분하면은 3, 5 그래서 평균은 현재 3분의 5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분산은 어떻게 되더라? 아까 본 것처럼 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42분의 빵 나오고 얘는 15 나오고 그 다음에 4배 들어가니까 80 나오고 얘는 9배 나오니까 45 나오고 얼마지? 42분의 140 그쵸? 뭐 60에 하니까 그럼 14로 약분하면은 3분의 10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빼기 얼마? 3분의 5제곱 빼기 3분의 5제곱 빼기 9분의 25 그쵸? 그래서 얘는 9분의 5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표준 편차는 이거 그냥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시그마 6x 플러스 2를 구해달라 라고 한다면 얘는 6배만 가면 돼요. 왜? 다 같이 2점씩 올라가는 거는 편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표준 편차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6배 들어가니까 2루트 5가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6x 플러스 2였다면 6배 평균에다가 2를 더해주니까 얘는 지금 12가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과 8번 이항분포 얘기 간단하게만 하고 끝내볼게요. 생각보다 테스트가 너무 오래 걸렸어. 자, 오랜만에 봐서 좀 정리하느라고 자, x가 bn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얘는 확률 질량함수가 어떻게 된다? 9개 중에 K개 뽑아요. 근데 성공 확률이 2분의 1, 실패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이게 현재 확률 질량 함수구나. 그거를 굳이 표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자,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얼마부터 얼마까지지? 성공했으나 빵번, 3번, 2번부터 9번까지 다 튀어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빵 집어넣으면은 얼마예요? 이게 어차피 뭐 구시형 9번 중에 빵번, 성공과 실패. 근데 어차피 얘는 512분의 그냥 1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럼 얘는 구시형, 구시 2분의 1에 1제곱, 2분의 1에 8제곱. 어차피 2분의 1에 9제곱이야. 512분의 9. 나머지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갈 겁니다. 하나 더 해야 되네. 자, 그럼 얘는 9시 2분의 2분의 1에 9제곱이잖아요. 512분의 36.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 싹 다 더하면은 1 나오고요. 지금 우리는 요거 3개 더해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x가 2 이하일 확률이면은 x가 빵일 확률과 x가 1일 확률과 그리고 x가 2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싹 다 더해주면 되니까 512분의 46 그래서 256분의 23이다. 그죠? 이건 뭐 어차피 독립식의 확률 문제랑 거의 똑같다 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8번. 오래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어. 너무 오래 걸렸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매번 던질 때마다 둥근 면 나올 확률이 계속 똑같네. 그러니까 독립시행, 그렇죠? 매번 확률이 똑같아요. 자, 몇 번 던졌대요? 243번 던졌다 그랬습니다. 얘의 성공 확률 3분의 1로 잡을게요. 그럼 얘는 둥근 면 나온 횟수야. 그렇죠? 왜냐면 이게 둥근 면 나올 확률이니까. 갑자기 윷놀이 하니까 그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아들들 데리고 막 민속 체험인가 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윷놀이를 열심히 하는데, 평평한 게 4개 나오는 게 윷이냐, 둥근 게 4개 나오는 게 윷이냐, 막, 그거 가지고 둘이 싸우더라고.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자, 아무튼, 웃겼어, 막 하나만 평평한 거 나왔는데, 이게 도냐, 거리냐, 막 이러고 있고.
아, 3칸 가야 된다 그러고. 아무튼 좀 씁쓸했습니다. 자, 아무튼 개가 나오는 횟수를 구해라. 얘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왜 개로 만들었을까요? 헷갈리는 사람도 무조건 맞으라고. 두 개가 평평하고 두 개가 둥글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개가 나오는 횟수를 보면 그럼 이거 3분의 1이 아니잖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네. 그럼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거 말고 바꿔야 돼요. 개가 나오는 횟수. 하나의 윤을 던져서 이제 둥근 면 나오는 확률이 아니라 4개를 동시에 던져서 2개가 둥근 면 나올 확률로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얘도 어차피 이항분포네. 매번 던질 때마다 걔 나올 확률은 다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얘도 243. 그럼 잠깐만. 여기에서 뭘 잡아야 돼요? x가 2일 확률을 일단 잡아볼게요. 둥근 게 2개 나오는 거니까. 그럼 4개 중에서 2개가 둥근 면, 2개가 평평한 면. 그러면 얘는 81분의 4, 6에 24. 그래서 27분의 8. 와, 1회씩 해서 개가 나올 확률이 27분의 8이네요. 그쵸? 그게 지금 요거다. 그쵸? 1회 시행해서 개가 나올 확률. 왠지 표현이 좀 그런데? 갑자기 1회 시행했더니 멍멍이가 멍멍하고 나올까? 미안. 자, 아무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자, 이거 가지고 평균. 우리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균. NP구나. 그쵸? 분산. NPQ구나. 그쵸? Q는 이 실패 확률이니까,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7 약분하면은 9. 이거 또 약분하면 3. 3분의 152.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자, 너무 오래 걸렸어. 미안해.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연속 확률 분포를 나갈 거예요. 잠깐만. 하나를 덜 뽑았나? 자! 짠짜라짠짠짠! 유진아, 이야. 너무 피곤하지? 괜찮아? 알았어. 승구야, 여기 있어. 하자자자자. 우리는 같이 줄게. 자자자자. 교평수까지 한꺼번에. 요새 프린트 상태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자동으로 스테플러가 찍혀서 나오는 기능에서 종이가 위아래로 튀고 있어요. 미안. 조금 보기 불편하지? 위아래로 튀고 있어. 뭔가 이렇게 딱 맞게 찝혀져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이상하게 찝혀 나와가지고. 자, 일단 왼쪽 거를 냅둬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수업하면은 6단원이 끝나고요. 다음번 수업을 한번 더 해야 되는데, 그게 3월 2일 월요일이 된다고 얘기했었지? 알겠나? 안 했나? 안 했어요? 했어. 했지. 오케이. 자, 근데 3월 2일 월요일에, 빨간 날이에요. 학교 안 가요? 일요일이 3일절이라서 이날 빨간 날이거든? 그래서 시간이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인데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너무 좋다. 그치? 괜찮아요? 민서 괜찮아요? 오케이.
유진이는 어때? 아직 확인해 봐야 되나? 괜찮아? 오케이. 자, 이날 통계적 추정을 들어가는데 이쪽 개념이 좀 많이 빡세요. 개념이 좀 많이 빡셉니다. 지금 뭐 청원고가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지금 1학기 때 통계가 안 들어간다면 사실상 애매해질 수 있기는 한데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는 몰라요. 올해는 장담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아까우니까 한 김에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라서 뒤까지 그냥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어차피 뭐 수리 논술 볼 수도 있는데 수리 논술 보면 이제 또 확통도 같이 껴들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 아무튼 연속 확률 분포로 가볼게요. 자 일단 연속 확률 분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산 확률 분포랑 다르게 변수가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수가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셀 수 있냐 아니면 연속적이냐.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빠르다. 그죠? 뭐 고민할 것도 없죠? 단관아 1번. 뭔 소리인지 괜찮아요? 자, 한 개 동전 2번 던지면 안면 나오는 수 셀 수 있을까 없을까? 그치 어차피 빵번 한 번이잖아. 얘는 그러면 이산적이겠죠. 표 만들 수 있지. 근데 온도 정말 못 세지. 연속적이죠. 온도가 막 1도씩 팡팡 올라가진 않잖아. 오케이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지금 1번은 답이 2번하고 4번입니다. 그쵸? 온도랑 시간은 셀 수가 없어요. 이제 연속적으로 가니까. 그쵸? 물론 이럴 수는 있어. 온도계가 전자 온도계인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밖에 안 재요. 그럼 뭐 그걸 가지고 놓고 본다 그러면 걔는 뭐 셀 수도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온도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1번, 3번, 5번처럼 안면의 개수, 성공 개수, 충치 개수. 그쵸? 이건 개수를 셀 수가 있으니까 얘는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연속 확률 분포는 이런 식으로 셀 수 없는 애들이 될 텐데 한번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원판이 있어요. 원판에 무슨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거기에 이제 화살표가 있고 이게 돌림판이 돌돌돌돌돌 돌다가 0부터 10까지 나타내지는 그 숫자를 실수 범위에서 나온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실수 범위에서 나온다. 그럼 지금 얘는 변수값 라지 x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0보다 커놨지만 10보다는 작겠죠. 10은 어차피 0으로 그냥 보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얘에 대해서 1이 나올 확률을 구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1? 안 되잖아요. 그죠? 전체의 경우의 수가 지금 셀 수가 없으니까 사실 무한대가 되죠? 1 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가 1일 확률은 경우의 수로 따진다 그러면 이거 등간격이고 모든 지점이 다 동일한 확률이라고 친다면 다 똑같잖아요.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으면은 수학적 확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수 있죠. 근데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건 지금 빵으로 나올 거라고요. 정확하게 1이 나올 확률은. 그렇죠?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1이 나올 확률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었죠. 방법이 없으니까 x가 0부터 1까지의 확률. 이거 기하적 확률이었어요. 지난번에 한 번 간단하게 얘기한 적 있는 거였는데 기하적 확률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설명하냐면 얘를 빼더라도 우리가 확률 계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잖아. 배경 지식으로만 그냥 쓰는 것 뿐인 거고, 실제로 이렇게 안 해요. 실제로. 자, 그럼 얘는 지금 0부터 1 사이에 나올 확률을,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전체 경우에서도 해당하는 경우에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맞다. 전체 길이 중에서, 해당하는 길이, 전 사건의 길이 중에서 x가 0부터 1 사이의 길이. 그쵸? 10이라는 길이에서 1이라는 길이로 길이비가 1대 10이지 않냐. 그 길이비만큼 점개수가 존재하지 않겠냐. 그래서 얘를 10분의 1 이렇게 찾아내게 됩니다. 그죠?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 그치만 그런 기하적 확률은 지금 교육과정에선 빠졌으니까 신경 안 써도 괜찮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배제하고 다시 한번 이 표만 한번 볼게요. 그럼 이 표를 본다면 우리가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값을 놓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죠? 모든 지점이 나올 확률이 다 똑같다 라고 한다면 그 x를 가지고 우리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왜? 0.000001, 0.0000000002 뭐 이런 거 다 써야 되잖아. 그렇죠? 실수인데 어떻게 다 써요? 그래서 아예 표를 만드는 걸 포기해요. 그럼 표를 만드는 대신에 뭘 만들어요? 그래프 가야지. 그렇죠? 그래프 가야죠. 그래서 0부터 10까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낼 텐데 얘 어차피 근원사건 확률이 같을 거기 때문에 얘 그냥 뭐 상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상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근데 이때 얘는 함수를 펑션으로 써요. 그 이산확률 분포는 이 확률 질량 함수를 어떻게 썼어요? probability로 썼죠? probability. 확률로 썼습니다. 근데 얘는 확률이라고 쓰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봅시다. 어쨌거나 확률 함수가 지금 상수값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확률 총합이 1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연속적이잖아요. 그쵸? 이 확률들을 싹 다 더하려고 하는데 다 더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이산적인 애들은 이산합 시그마로 가죠. 연속적인 애들은 연속합 인테그랄로 갑니다. 괜찮죠? 인테그랄로 가요. 그래서 얘는 각각의 값들을 다 싹 다 더해주다 보니까 넓이가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fx dx 요게 지금 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10k가 1이네. 그래서 우리는 k 값이 10분의 1인 걸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인 걸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그냥 뭐 probability로 써도 되는데 왜 굳이 펑션으로 쓰느냐?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지점 봤어요? 자, 그럼 얘 지금 F1이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와, 그럼 F1이면 1일 때 확률인가? 아까 왼쪽에서 1일 때 확률 얼마예요? 빵 나와요. 빵 나와요. 괜찮죠? 얘 지금 F1 값은 빵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넓이가 확률이에요. 넓이가 확률. 근데 1만 놓고 보면 넓이가 있어요? 없지. 빵이에요. 괜찮아요? 정확하게 x가 1일 확률이면은 1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는 빵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빵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더 이상 쓰임새가 없어요. 버려버리면 됩니다. 이걸 쓸 일은 없고. 프로는 그냥 다이렉트로 일로 간다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도 쟤를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걸로 다 대체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뭐야? 이거 일일이 적분 다 해야 되나? 아니, 다행히도 우리 수능 끝날 때까지 적분을 쓸 일은 없어요. 왜? 인테그랄이 없이도 넓이 구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곡선이 아예 안 나옵니다. 곡선이 아예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일일이 다 들어가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확률 함수. 하지만 지금 이 확률 함수는 함수값이 확률이에요? 아니라고요. 넓이가 확률이에요. 그럼 뭔가를 곱해줘야 돼요.
와, 그럼 잠깐만. 쟤 질량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질량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밀도는 그 자체로 질량이 될 수가 없어요. 뭔가를 곱해야지만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확률함수는 맞지만 얘는 질량함수처럼 그 자체로 확률값이 나오진 않고 그냥 밀도로서의 역할 정도밖에는 못한다. 그래서 그 밀도 그대로 부피를 곱해줘서 뭔가를 곱해줘서 넓이를 구해줘야 그게 확률로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확률 밀도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는 펑션으로 쓰게 되고요. 자, 여기에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자, 이 확률 밀도함수는 절대로 음수값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음수값이 나오면 안 돼요. 왜? 아니 뭐 어차피 넓이가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친다면 그러면 뭐 요 부분 넓이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보면은 이게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이 1이어야 돼요. 정적분이 확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확률 밀도함수가 음수 구간이 생겨버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부터 2까지만 확률 구하고 싶어. 1부터 2까지만 확률 구하고 싶어. 그럼 요거 정적분 구해야지. 음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률이 음수가 돼버린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애초에 확률 자체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확률 밀도함수는 일부라도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무조건 0 이상으로만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음수가 안 나오니까 정적분은 다 넓이랑 똑같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헷갈리지 말라고 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전 범위에서 넓이를 다 구한다. 이거를 편의상 넓이 총합이라고 할게요. 얘는 그냥 1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인테그랄 쓸 일은 아예 없다고요. 괜찮죠? 인테그랄 쓸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확률 밀도함수, 확률 질량함수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뭔가 되게 좀 작죠? 되게 좀 작아요. 양 자체가 작아요. 이 두 개밖에 없어. 끝! 그럼 여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냐? 안 구해요. 아예 안 구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안 구합니다. 옛날엔 구했어요. 별량이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이게 평균. 막 이렇게 나왔는데, 안 한다고요. 이거 10년 전에 없어졌어요. 10년 전에. 우리는 아예 안 합니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저거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막 길고 복잡한 게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옵니다. 얘는 성립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쓸 일은 없어요. 이것도 성립하긴 합니다. 이건 모든 확률 분포에서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쓸 일은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거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작년엔 아마 작년엔 안 나왔는데 작년 제외하고 그 전에 3년 연속으로 수능에서 나왔어요. 8문제밖에 없는데 3년 연속으로 수능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막 레벨 4짜리로. 레벨 4짜리로. 자, 무슨 뜻이에요? 내신 100% 나온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100%야, 100%. 무조건 나온다는 거. 자, 수능은 지금은 좀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잠깐만 좀 풀고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거 갈게요. 이거 뭐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얘는 확률 밀도함수는. 자, 예를 들어서 2번 잠깐만 한번 봐볼게요. 2번을 보면은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예요. 자, 근데 얘는 상수함수예요. 1로 돼 있습니다. 자, 이게 확률 밀도함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두 개 조건만 보면 된다고요. 음수 안 나오고 넓이 총합이 1인지. 그쵸? 음수 없지. 0부터 1까지. 넓이 구하면 1 맞네? 얘는 지금 되는 거야. 이 확률 밀도, 얘 fx는 확률 밀도 함수로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3번 보면은 y는 fx잖아요. fx는 x잖아요. 그쵸? 얘도 구간에서 음수는 안 나와요. 음수는 안 나오는데 이 구간의 전체 넓이가 지금 2분의 1 나오죠. 전체 확률이 2분의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는 당연히 음수가 안 나옵니다. 0부터 5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확률 총합이 1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1 나오게 하는 걔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구했네. 오케이. 너무 쉬웠다. 그렇죠?
답은 4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6번 1초 만에 풀어볼게요. 1초는 좀 오반가? 6번. 한 5초만 풀어봅시다. 6번. 그죠? 아우, 답 3번. 그죠? 왜? 일단 음수 나오면 다 지켜야죠. 1, 4, 5번 다 버려야지. 2번, 3번밖에 안 남는데 2번은 지금 넓이가 2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한 확률 구하기. 저기 그 12번하고 13번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12, 13번. 그죠? 아우, 너무 쉬웠다. 그쵸? 너무 쉬웠어요. 자, 어차피 음수 안 나옵니다. 넓이는 2a예요. 요게 1 나오려면은 a 값은 2분의 1로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래 놓고 1부터 2분의 3까지. 아, 요 넓이 구해달라. 그쵸? 1부터 2분의 3까지. 그럼 얘는 지금 1,2분의 자, 얘는 2분의 3, 얼마지? 4분의 3이네요. 그쵸? 그래서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16분의 5로 나오게 됩니다. 16분의 5.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구했나? 맞는데? 아,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을까? 자, 헷갈리는 친구는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보고요. 괜찮은 친구들은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정경포로 좀 가볼게요. 자, 헷갈리는 사람. 헷갈리는 사람.